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웃음새벽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원래 이제 토요일에 라이브 방송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목감기가 조금 있는 관계로 오늘 녹방으로 대체를 합니다. 어제 이제 조금 알트코인들이 급락이 나왔고 오늘 그 관련해서 한번 시장의 뷰를 좀 업데이트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알트 4월 달에 좀 불장 그 흐름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랑 도반분들에게 제가 패닉셀 하지 마셔라 라는 이제 짧은 글을 올려드렸는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다들 바닥에서 줍느라고 열심히 노력하셨다. 그 다음에 아래 걸어놓은 것들 체결됐다. 이런 얘기 다들 해주셔서 이제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지금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여러분들 쫄거나 패닉셀 할 시기가 아니라 사실 추매할 돈이 당연히 뭐 없다고 하루에 뭐 5,000원은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 5,000원이라도 더 주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시장을 임해야 되고, 갖고 있는 코인들 절대 지금은 패닉셀에서 던질 때가 아니다. 이게 급락할 때는 던질 때가 아니라 침팬치와 워렌 버핏의 이야기처럼 이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 때는 여러분들 던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좀 먼저 방송 전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따 차트도 잠깐 보겠지만 우리가 봐왔던 2017년 프랙탈과 다른 흐름으로 여기서 움직여줬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또 뭐 합의 뭐 이런 얘기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지지부진하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실 거고, 결국에 뭐 요번 올해 언젠가는 해서 갑작스런 합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지치니까 여러분들이 리플 XRP는 오래 투자하신 분들 잘 이제 들고 가시면서 결국에 끝까지 잘 수량을 들고 가시면 결국에 나중에 큰 보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지금 그리드 약간의 탐욕 정도에 있고 극도의 탐욕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글 트렌드도 살짝 내려와 있다. 이런 거 좀 몇 개 넘어가고, 짧은 요 기사 좀 보면 런던 시장 후보가 대중교통 주차비 암호화폐 결제 추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개무량한 건데 브라이언 로즈 런던 시장 후보가 당선이 되면 런던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시로 이제 만들겠다는 공약 일환으로 모든 시민에게 100파운드 상당의 새로운 암호화폐 토큰인 런던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뭐 런던 코인 찍어가지고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인데 이건 뭐 어디서 나오겠나요? 당연히 뭐 세금이라든지 뭐에서 나오겠죠. 결국에 인플레이션인데 결국에 뭐 이제 어떤 돈으로 마련해서 주느냐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정치하는 쪽에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있으니까 돈 찍어서 보통 저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 건너뛰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암호자산이라는 걸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홍콩 비트코인 ETF 승인 15일 예상. 그래서 이게 이제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15일에 나오는 건데, 이더리움 ETF는 이제 최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이제 홍콩이 최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3일 며칠 전에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 보는 차트 뷰에서 어제 이제 하랑도반 분들에게 올려드린 그 차트 뷰하고 사실상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 어제는 조금 지지를 받고 가는 모습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늘 한번 이제 무너졌다 가는 모습으로 약간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원래 4, 5월에 알트장 흐름,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딜레이 된 거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큰 기간의 변동이 막 있는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딜레이 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또 이제 보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가 중국 자본 35조 유치 가능. 그래서 ETF 그 되면 중국인들이 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 막 사 모으는데 사실상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이 ETF로 사실상 지금 코인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중국에서는 막아놨죠. 그래서 이 홍콩 ETF로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발 자금과 여러 가지 맞물려서 결국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4, 5월이 아니라 한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초까지도 한 6월 말 정도까지 해서 5, 6월 해가지고 엄청난 자금과 함께 중국 아시아 쪽에 물량을 넘기면서 이제 중국발 ETF로 물량을 넘기면서 이번에 알트장,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장이 한번 암호화폐
불장이 한번 끝나지 않을까. 6월 말 뭐 이 정도 시점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F와 딱 맞물려서 이거와 함께 엄청난 자금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받아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어제 중동 전쟁 위기감 때문에 강제 청산이 이제 거의 이제 뭐 1조가 넘게 됐다 이 내용인데, 그래서 선물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언제는 중동 전쟁이 있어도 뭐 위기가 있어도 안 빠지는데 어제 같은 땐 빠졌죠. 그래서 결국에 그냥 악재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호재도 붙이기 나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방어기 인프가 살짝 껴있는 상태입니다. 6%대.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데이터를 보면 지금 완벽하게 또 청산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0.05까지 0.01이 이제 기본값인데 그것보다 좀 내려와 있는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더 좀 청산이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앱 차트에는 지금 아예 사라져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도 완벽하게 청산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이걸 좀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흐름을 이따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지금 이게 그죠? 일주와 한 달이에요. 그래서 위에 굉장히 숏들이 많잖아요. 이제 위로 이제 78K 정도로 저는 이제 간다라고 봐요. 지금부터는 이제 쉽게 그냥 얘기해서, 지금부터는 생각보다 여기서 지지하고 위로 갈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눌렀다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차트인데, 어제 이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지지했다 가는 거 하나, 여기서 가는 거, 그 다음에 한 이쯤에서 가는 거, 뭐 이렇게 가는 거 몇 가지를 이제 각 색깔별로 이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지하는 거 말고 지금 그 외에 또 사이 시나리오처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 갔다가 여기서 지금 가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라고 변경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채널 안에 그래도 이탈했다 살짝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페이크아웃으로 보고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는, 지금 선물 시장이나 너무 많은 청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부분에 롱들이 그렇게 지금 먹음직스러운 롱들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더 아래 내려가면은 좀 지금 3개월 봉을 하면 3개월 지금 차트로 히트맵을 보면 좀 더 많은 물량이 아래 롱에는 있긴 합니다. 좀 보면은 여기 아래까지가 있죠.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낮은 가격이 5만 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눌러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52K, 3K, 1K 이 아래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먹으러 갈 때가, 이제 청산시키러 갈 때 위로 숏 물량들 눌러 있는 것들 청산시키러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제가 보고 있는 뷰는 대략해서 지금 여기 선을 그어놨는데, 비트코인은 한 5월 중하순 정도까지 해서 고점을 대략 요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 한 여기 피보나치 이 구간, 그래서 83K부터 한 95K 정도, 그러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략 이 구간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 정도 이 구간 언저리 된다. 그래서 이 구간에 진입을 하면 분할 매도를 저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 큰 의미는 없지만 대략 한 78K 정도까지 좀 움직여줘요. 78K 정도까지 한 4월달 안에 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지난 여기 전고였던 73K 정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 대략 여기 올라가는, 그래서 이쯤 5월 한 중하순 정도쯤에 좀 여기 도달을 하면 비트코인은 매도를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일단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알아서 잘 대응을 하시고, 하랑 도반분들은 제가 프리미엄 뉴스레터로 조금 세밀하게 매번 얘기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일단은 제 뷰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듣고 싶어서 방송을 보시니까 제 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서 한 78K 정도, 한 여기 정도 흐름 가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쯤 도달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 일단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데드캣 바운스 나오잖아요. 보통 이럴 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마지막 그 랠리가 나오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역시도 대략 한 5월 말에서 한 6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한 5월 초 정도를 제가 알트코인 엑시트하는 그 시점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딜레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비트코인 이렇게 되는 이런 시점쯤에 알트코인들이 한번
마지막 하고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 조정이 길었던 만큼 알트코인도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봐요. 조정이 에너지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또 골이 깊게 가다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 다시 이제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상당히 올해 혹독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7월, 6월, 7월 달 뭐 해가부터 해서 한 10월 달 뭐 이때까지 해서 혹독한 조정의 하락의 구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메이어 멀티플라이 차트 여기도 요번에 여기 좀 도달하면 매도를 할 생각이다. 이거 역시도 이제 크로스가 나면 매도를 할 생각 가지고 있다. 다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먼슬리 프라이스 오실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요건 MBRB 차트, 요것도 여기 이제 0.75 정도 넘어가는 때 되면 대략 제가 예상하는 한 80, 한 3K부터 90, 뭐 한 몇 K 정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도달하는 때 보고 이제 분할 매도를 할 거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지금 RSI 역시도 좀 이제 여기 정도 과열되는 좀 17년과 21년. 그래서 대략 한 요번에는 한 3.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요쯤에 오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쯤 되면 정량값이 아닙니다. 이제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뷰에서 보시면 되고, 요쯤 되면 이제 매도를 할 생각 갖고 있다. 그리고 LMACD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제 닿아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이제 닿을 때 파란 선이 닿을 때쯤 되면 3.4 정도, 4나 한 3.9 정도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매도할 생각 가지고 있고, 웨이브 트렌드 우리가 자주 보는 차트죠. 이거 역시도 요거 좀 뚫고 좀 올라가는데 되면 이제 매도할 생각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렉스 RP 차트 보면 제가 아까 프랙탈은 일단은 그 2017년 여기에서 원래 이런 식으로 좀 봤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지금 반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히 이제 2017년에 그 맞춰오던 프랙탈은 좀 안 맞게 됐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봐야 되고요.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에 제가 4, 5월 달에 알트장 예상을 했던 거에서 지금 5월과 6월로 밀렸잖아요. 5월과 6월로 밀렸기 때문에 XRP도 그때 여전히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때 막차에 21년에 가장 막차에 XRP가 움직였던 것처럼 가장 막차에 XRP도 움직일 거라고 보고, 얘도 눌러줬지만 여전히 이평선들의 에너지는 뭐 계속해서 모여 있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XRP에 하이크 사이클 차트를 적용을 해가 좀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 대략 이쯤에서 이제 고점을 알려줘요. 이쯤에서 겹치는 선에 대략 이쯤 고점 알려주고, 대략 고점 가기 한 100%, 한 90% 전쯤에 알려줬네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조금 이격이 벌어질 때쯤에, 조금 더 이제 벌어질 때쯤에 이제 고점이 나온다. 대략 이것들을 좀 눈치를 채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때도 여기가 겹쳤지. 이때는 완벽히 거의 고점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겹치고서 사실 조금 더 있다가 파나 그때 파나부터 분할로 팔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역시 21년도 같은 경우는 살짝 겹치기 전에 이럴 때, 그러니까 이때 고점이 사실 안 나오고 빠졌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원래는 이게 겹치면서 더 이렇게 되면서 고점이 더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끝났다. 여기는 사실 고점이 아니라 그냥 중간 이런 파동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하이사이클에서도 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요번에는 얘도 이런 식으로 가겠고,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겹쳐질 때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좀 하면 된다. 그래서 XRP는 여러 구조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 하는 두번분들에겐 제가 이제 지정가 매도를 다 우리가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XRP를 어느 구간에 어떻게 잘 팔아야 될지 제가 예전에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런 대로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막상 팔려고 그러면 좀 이제 어렵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평선을 잠깐 보면, 이평선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이평선들을 지금 여기까지 눌러줬잖아요. 여기까지 눌러줬다. 그래서 원래 이평선 여기 이런데 장기 이평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리플렉스 RP는 진짜 혹독한 코인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눌러주고, 다른 코인들 많이 오른 다음에 뺐는데 반면에 얘는 오른 거 다 반납하고 여기죠. 그래서 진짜 건들면 안 되는 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계셔서 끝까지 수확을 잘 하시면 좋겠고, 결국에는 나중 가면 얘가 이런 거죠. 얘가 리플렉스 RP가 원래 얘도 얼마였던 코인이냐면
한 10원 한 10원 정도 했던 코인이에요. 10원 정도. 한 20원, 30원 막 하고 얼마죠? 0.1이니까 한 10원 정도 했네요. 이게 그러니까 0.1이 한 130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0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10몇 원 했던 코인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때에서. 그래서 얘는 굉장히 이렇게 낮았다가 올라오고 결국에는 요번에도 똑같이 여기 있던 코인이 나중에 이 언저리 위로 가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리 못해도 한 여기 언저리 근처에 있겠죠. 나중에 많이 올라가고 나면. 결국에 그거의 반복인데 모든 코인이. 근데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길고 정말 혹독하게 압축을 했다 올라가다 보니까 훨씬 더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인문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리플 XRP는 결국에 나중에 내 손에 몇 개가 남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죠. 안 오르고 혹독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저는 들고 가고 계속 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을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을 거고, 뭐 수백만이 될지 수천만이 될지 뭐 더 물량이 많으면 뭐 수억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대략 지금 여기까지 지금 눌러줘서 여기 있는 모양새다. 원래 우리가 여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뚫고 1층까지 내려온 거예요. 진짜 혹독한 코인은 진짜 혹독한 코인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요번까지 보니까 진짜 쉽지 않은 코인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도 여기서 이 정도까지 뺄 줄은 몰랐고 대략 뺀다라고 해도 여기 정도 갔다가 한번 이제 올라오면서 이런 흐름을 갈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가는 걸 보고서 진짜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물 한 모금 잠시 마실게요. 자, 이제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인데 제가 이제 하랑드만 분들에게 오늘 짧게 올려드렸던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난 사이클 20년도, 21년도요. 그때 보면 이런 식으로 노란 박스 구간을 지나서 다음 이 주황색 피보나치,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입니다. 여기 분홍색, 여기 구간에서 21선 잠깐 깼다가 그 다음에 가다가 한번 더 깊게 깨주죠. 지난 21선 닿았던 여기만큼 여기까지 깨줘요. 중간보다 더 눌러주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냐, 가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눌러줬었잖아요. 21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한번 깨고 여기서 깼고 그 다음에 가다가 살짝 한번 눌러주는 모습. 근데 눌러주는 모습이 여기서는 이만큼까지 내려왔던 거, 중간보다 더 내려오는 거, 중간보다 더 내려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이 지점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전처럼 보면 그 51선까지 눌러줬었거든요. 근데 51선보다 지금 최근의 사이클에서는 이격도가 좀 많이 이미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격도가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고, 이거는 이제 알트 시총 차트의 역사에 따른 기간에 따른 거라고 좀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 한 번 더 가서 눌러주고, 그러니까 재차 한 번 더 눌러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얼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저는 지금 이런 구간대 있잖아요. 이런 구간대 한 번 더 나오더라도 이런 구간대 무조건 분할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 주우면, 그러니까 FTX 망했을 때 코인 안 사면 언제 사냐 이런 것처럼 이런 때는 무조건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 제가 보고 있는 흐름은, 여러분들도 흐름을 이 2017년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7년이에요. 그러면 20년이죠. 20년인데 대략 처음에 사이클 하단에서 이 바닥을 지나서 수축을 하고 나서 이제 팽창을 시작을 하는 초입에서 한번 눌러주고, 지금 똑같죠. 현재 한번 수축하고 팽창하는 데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죠. 그 다음에 가다가 대략 여기 가다가 지금은 조금 올라주고, 지금 이때는 한번 눌러준 거고, 지금 많이 올라주고 이격도 벌려주고 누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얘는 주황색 맞고 눌러줬던 거고 얘는 주황색 전에 눌러준 거는 말이에요. 거의 얼추 그 위치만 다를 뿐이지 사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얘가 커진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 지금 이런 구간대는 주어야 되냐 안 주어야 되냐 보면 20년대 무조건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때 다 샀어야 되죠. 여기 다 통째로 결국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요때 사는 것보다 내 마음 불편한 이런 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다른 도반분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처럼 제가 꿀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코인을 사실 때 마이너스 한 15% 이런 데다가 아니면 마이너스 15에서 20%에다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체결이 돼요. 그냥 한 달 지내다 보면 어느샌가 체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평단가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고 지금은 대충 하여튼 여기 부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 이제 뚫고 올라가서 한번 눌러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여기랑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황색 전 아래 위치로 보면 여기인데 이때는 주황색까지 붙여줬던 거고 여기는 아직 못 붙여줬던 거고 그러니까 이때도 한번 여기 21선 이탈했고 깊게 한번 여기 더 이탈했잖아요. 이탈했고 깊게 여기 이탈. 여기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략 뭐 이런 구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울기의 그 가파른 거를 좀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여기까지 붙여줬으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금 51일 선하고의 거리가 먼 거예요. 여기는 50일 선하고 거리가 가깝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붙여주지 않고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더 시원하게 빨리 올라갔던 거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붙여줬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서는 더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만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빨리 올라갔다라고 여기서는 빨리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천천히 해서 그래서 대략 한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한 6월 말 정도 해서 여기 지금 고점 넘어가는 요런까지 흐름 여기 정도까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 어디까지 이번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빨간 박스까지 갈지 아니면 전고 살짝 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느낌으로는 빨간 박스 여기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전고가 여기에요. 전고가 알트 시총이 전고가 여기인데 전고가 대략 여기인데 여기 넘어서 대략 여기 부분까지 가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주지 않을까. 대략 요 원절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 패닉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자고 했죠? 무조건 주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무조건 주어야 된다. 그쵸? 알트장 온다라고 했고 이때 아직 본격적인 알트장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트장이 애매하게 왔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봐요. 이건 마치 콘서트장에 갔는데 그 해외 가수들 내한 공연 오잖아요. 근데 보통 처음에 이제 그 초기 이제 무대들 장식하는 초대 좀 손님들 와갖고 공연해 주잖아요. 친한 가수들도 와주고 그 가수들만 해주고 본 공연 안 하는 격이나 같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런 흐름 나오고 나면 결국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고 나면 분명히 또 이때 샀어야 되네. 또 똑같은 후회예요. 이때는 무서워서 못 사지만 이때 안 샀더니 또 올라왔네. 이때 샀어야 되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멘탈을 잘 잡고 결국에는 2020년 이때처럼 고를 팠으면 올라간다. 이거 여러분들 이때도 사기 힘들어서 이때 가서 이때 살 걸 후회했던 것처럼 똑같죠. 알트코인들 대중들 이때 전혀 관심 없었죠. 그쵸? 이때 전혀 관심 없었죠. 여러분들 이때 열심히 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때 기분 좋잖아요. 이때 샀던 코인들 똑같아요. 이때 사면 나중에 지금 올라가고 나면 이때 샀던 거 기분 좋습니다. 결국에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사는 게 투자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중간이 이제 현재예요. 그 다음에 왼쪽이 2020년이고 맨 오른쪽이 2017년인데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고점을 닫고 여기가 분홍색이 고점인데 고점 닫고 하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고점에서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 차트 봤던 것처럼 위에 이제 청산시키러 78K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한 6월 달까지 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가고 좀 조정이 나온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거의 비슷하잖아요. 고점에서 대부분 패턴이 비슷해요. 이건 이제 2017년 패턴인데 17년은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한번 깊게 눌러주고 여기 바로 뚫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또 한번 눌러주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는 78K 정도로 갈 때가 됐다라고 봐요. 대략 이런 흐름, 거대하는 흐름,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잖아요. 페이크아웃 해줬다가 또 빼고,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도 잠깐 보면 이게 이제 2017년 이더리움이에요. 그 현재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2017년에 1월 달에 이런 식으로 하락에서 벗어나서 하다가 상승 쭉 해주고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잠깐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서 6월 달 해서 고점 딱 만들고 이제 이거 반복 지루하는 거 해주고 연말쯤 넘어가고, 그래서 거의 제가 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요번 사이클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의 비슷한 그림이다. 6월 달 중순까지 해서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이거 반복해주다가 지루한 거 해주다가 연말쯤에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사실 엄청 싼 거죠, 이더리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산의 토큰화의 대장이자 여러분들 이더리움 보험으로 꼭 갖고 가셔라. 그래서 업비트에 계속 모아서 스테이킹 해라,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다. 다음에 뚫고 올라가겠죠. 가서 좀 더 올라가고 또 조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될 거라고 봐요. 대략 아시겠죠? 네, 제가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투자로 잘 이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에 그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 화랑 도반분들은 제가 이제 프리미엄 뉴스레터와 프리미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패닉셀 안 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 댓글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이럴 때 여러분들 하루 커피값 맞춰서 5,000원이라도 여러분들 사시고 싶은 코인을 사라. 나는 추매할 돈이 없다. 그런 분들은 하루에 1,000원이라도 사라. 1,000원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을 유리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